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김희진 대표님께서 사회를 봐주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오늘 제가 강의하는 관계로 김희진 대표님께서 해주십니다. 네, 잘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또 사회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게 된 저를 수면을 걸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9월 6일 화요일, 9월 첫 번째 화요일 10시일강 129회 공개 무료 특강 김형숙 대표님께서 진행해 주실 거고요. 주제는 낭독으로 행복한 세상. 많은 분들 와주셨고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김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아리아리. 아닌가? 저까지 따라하게 되네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는 사람 무시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아, 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김영숙 대표님 프로필 잠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대표님은 한국 십시일강 예술교육협회 대표를 맡고 계시고 또한 한국 디지털 낭독협회도 이끌고 계십니다. 한국 열린사이버대학교 인공지능 융합학과 특임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시며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NCS 강사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모두를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베스트 힐링 낭독 지도자이시며 저희 그 과정을 이끌고 계시기도 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의도 하시고 소셜 라이브 방송 전문가이시기도 하십니다.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전문가이자 디지털 튜터 스마트폰 지도사이며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로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전부터 평생교육에 관심을 기울이시더니 평생교육사이시기도 하고 또 저희 모두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사회복지사이시기도 합니다. 저서로 얼마 전에 어머니의 뜨락이라는 따뜻하고 아름다운 책을 공조로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낭디꿈 십시일강 김영숙 강사님 소개합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 3가지 드려도 될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3가지 중에 첫 번째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낭디 꿈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낭디 꿈 뭔가 약자인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낭디꿈은요, 홍미 대표님, 낭디꿈, 낭독으로 낭독으로 뭐였죠? 낭독으로 낭독으로 나를 알리며 행복하게 알리고, 만들고 네, 디지털 도구로 디지털 나를 도구로 알려서 나를 알려서, 꿈을 네, 꿈을 이루어갑니다. 이루어가자. 네, 네, 다시 낭디 꿈이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낭독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디지털 도구로 나를 알려서 꿈을 이루어가는 메신저들입니다. 낭디 꿈이 그런 뜻이었군요.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희망찬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사합니다. 과정을 이런 과정을 걸어오시면서 많은 분들 만나셨을 텐데 고마운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운 분들이 참 많은데요. 제가 낭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그분한테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도 고맙고 또 사회를 보는 우리 희진 대표님도 고맙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그 책 출판 계약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고 언제쯤 출간되는지 궁금한 게 아주 많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책 제목 가제는 목소리 시대가 온다고요. 아마도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에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낭독을 시작하고 나서 낭독으로 책을 썼어요. 기적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인세를 또 100만 원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우리 성우님들이 함께했던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시작을 굉장히 희망적이고 건설적인 메시지로 시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십시일강 129회 무료 공개 특강 낭독으로 행복한 세상 김영숙 대표님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사 좀 한번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희진 대표님이 잘 네. 쳐다보고 있다가 2명 장학금 한번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네, 오늘 17강 129회 공개 무료 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풍 피해는 없으시죠? 네, 평안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주제는 낭독으로 행복 찾기입니다. 낭독으로 저는 행복을 찾았어요. 여러분도 소리내어 책을 읽음으로 해서 행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시 전에 강의가 끝납니다. 저도 9시에 강의가 있어서 그 전까지는 끝내야 하니까요. 제가 어떻게 낭독으로 행복을 찾았는지 여러분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물고기가 있네요. 바다가 있어요. 우리 김미란 대표님, 무엇이 생각날까요? 바다가 있고 물고기가 있어요. 안 고향. 들립니다. 고향이요, 고향. 아, 네, 고향. 그렇죠. 고향이 생각날 수도 있죠. 우리 채은이 대표님은 무엇이 생각날까요? 네, 제가 질문했는데 나가셨나요? 제가 하겠습니다. 대형 수족관이 생각납니다. 네, 대형 수족관이 생각나죠? 맞아요. 그럴 네네. 수가 있죠. 감사합니다. 저는 바다 지금 보니까 바다에 배도 있고 하늘도 있고 섬도 있고 물고기가 있어요. 저는 바다라는 곳에서 살았어요. 마음의 바다에서 살았죠. 하늘도 파랗고 바다도 깊고 푸르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유튜브 특강을 하는 날 물고기 한 마리가 찾아왔어요. 아주 예쁜 물고기가 찾아왔는데 자기는 자기 목소리가 싫대요. 그래서 제가 낭독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물고기 한 마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물고기는 바다를 향해서 자유롭게 헤엄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책이 출간된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가지 소제목으로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는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 두 번째는 외모보다 목소리가 대세, 세 번째는 낭독하면 자신감이 생길까? 네 번째, 왜 묵독이 아닌 낭독인가? 다섯 번째, 낭독으로 행복한 세상. 이렇게 소주제 5개로 정했습니다. 첫 번째,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 제가 낭독을 하다 보니까 저의 소리에 미쳐가지고 책을 읽다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황홀한 거죠. 혼자서. 그래서 책을 계속해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전에서 3시간 동안 낭독을 했었죠. 3시간. 또 함께 낭독 독서 모임을 진행한 성우님 중에는 5시간을 낭독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처음 낭독하는 사람이 5시간을 낭독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5분 하기도 힘들어요. 저와 처음으로 낭독을 하셨던 분은 5분을 녹음해서 보내기 위해 저한테 40분, 1시간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그럴 일은 없잖아요. 그죠? 오늘 잠자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뇌를 제가 마법을 걸어서 흔들어 깨워드리겠습니다. 출발. 좋으시죠? 눈으로만 읽으면 묵독이죠. 근데 입으로 소리를 내어서 읽는 것을 낭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영어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한글을 하지 않고 영어 책을 가지고 왔죠. 영어, 낭독 훈련, 낭독 영어. 바람이 불어도 세찬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 한글을 말을 하면서도 영어를 말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소리내서 말하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공부를 할 때 소리를 내서 한글을 소리내서 읽는 것처럼 영어도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엄마, 엄마. 사실은 발음하는 게 아빠가 더 쉬워요. 근데 어린아이가 발음할 때 엄마를 먼저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 해봐, 엄마. 엄마, 엄마 해봐. 엄마. 이걸 수천 번을 연습을 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엄마라는 말을 먼저 하는 거예요. 알고 계셨죠? 문해력, 읽고 쓰고 말하고 듣기 능력이 있다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어렵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소리내서 낭독을 하면은 이 국영수가가 쉬운 거죠. 목독보다 낭독을 할 때 이 뇌가 활동이 활발해진다고 해요. 그거의 2배 이상. 그래서 목독하는 어린이들과 낭독하는 어린이들을 비교를 했어요. 2개를 2차 실험까지 갔는데 낭독하는 어린이가 훨씬 기억력도 좋은 거죠. 뇌에 촬영을 해보니까 낭독할 때의 뇌가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낭독으로 만나는 세상, 미친 재능과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예, 구다희님이 만들어주셨는데 구다희님 혹시 들어오셨나요? 안 들어오셨죠? 그러면 우리 홍미 대표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참여를 하면서 낭독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목소리가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다. 어쩔 때는 컬컬한 목소리가 나올 때 나의 컨디션을 재점검하기도 했다. 낭독을 만나서 인생의 한 줄기 황금 동아줄을 잡은 듯 기쁘다.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나의 소중한 인생 목소리로 승부하자. 김영숙 대표님처럼 사랑합니다. 낭독으로 사랑합니다. 만나는 세상.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잘 읽어주셨어요. 여러분, 나의 소중한 인생, 나의 목소리. 지금 나의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분 계신가요? 이곳에 헬렌 켈러, 나는 헬렌 켈러다.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안 계시죠? 나의 소중한 인생, 여러분의 목소리로 승부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나의 목소리로 얼마든지 책을 읽고 성공하고 부자로 살 수 있는데 나의 목소리를 잠재워 놓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분처럼 황금 동아줄을 잡은 듯이 기쁘다고 했는데 내가 낭독을 해본 사람은 아 그래 맞아 그게 낭독의 황금 동아줄이었어. 고개를 끄덕이지만 낭독을 안 해본 사람은 뭐라고 해요? 낭독 뭐 한다고 뭐가 달라져? 낭독하는 게 뭔데? 그냥 책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낭독을 일단 해보고 나서 말을 하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의 미친 재능이 뭐예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목소리예요. 저도 저만의 색깔이 있는 목소리, 여러분도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 목소리를 살리셔야 돼요. 그 목소리를 잠재우지 마세요. 자, 내가 나인 것을 사랑합니다. 우리 희진 대표님 사회를 아주 잘 봐주셨는데요. 내가 나인 것을 사랑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네. 나인 것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직 멋지고 위대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자신에게 이 선물을 주겠다고 계속해서 긍정 확언을 합니다. 자각의 순간 나 자신과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환상적인 경험이 될 것입니다. 아침마다 자신을 칭송하고 사랑하면서 잠에서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매 순간 이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내가 나인 것을 사랑해. 이렇게 매일 아침 아주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여러분 두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아자. 두 손. 자, 두 손 들고 이렇게 해보세요. X자로. 그래서 나는 나를 사랑해. 말을 해보세요.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내가 나인 것을 사랑해. 나는 내가 나인 것을 사랑해. 자, 머리도 한번 해줄까요?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내가 나는 나인 나를 것을 사랑해. 나는 내가 나인 것을 사랑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인 것을 사랑하셔야 돼요. 내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다른 사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해요?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네, 루미 시인이 이런 말을 했죠. 당신은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다. 제가 앞에 당신은 말을 하면 여러분이 뒤에를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요. 당신은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다. 당신은 성과 성과 믿음을 믿음을 갖고 갖고 태어났다. 태어났다. 당신은 이상과 이상과 꿈을 갖고 태어났다. 당신은 위대함을 믿음을 갖고 갖고 태어났다. 태어났다. 당신은 날개를 달고 태어났다. 날개를 사용해 날아다니는 법을 법을 배워라. 여러분은요, 가능성을 갖고 태어났어요. 선과 믿음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상을 갖게, 꿈을 갖고 태어났죠. 위대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는 얼마나 위대했는지 몰라요. 그 우렁찬 목소리, 웅해 하면서 엄마 뱃속에서 그 좁은 굴이라고 할까요? 좁은 굴을 뚫고 나왔잖아요.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 어린아이 눈도 못 뜨고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여러분은 엄마의 자궁을 통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아시겠죠? 나에게 날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날개는 뭐예요? 팔이에요. 팔을 한번 쫙 뻗어보세요. 쫙. 자, 높이 쫙 뻗어서 한번 날갯짓을 해보세요. 자, 독수리의 날개가 큽니까? 내가 양쪽 팔을 뻗은 날개가 큽니까? 내 날개. 내 날개가 가장 크죠. 여러분은 이 날개를 달고 앞을 향해서 날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왜 목소리가 이래? 내 목소리 정말 싫어.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날개를 안 펼쳤을 뿐이지 날개를 펼치는 순간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낭독을 하지 않았다면 보이는 라디오도 안 했겠죠. 자, 너라면 할 수 있어.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만 생각하고 걱정하고 뒤돌아보고 망설이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쉬운 길 찾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그만 생각하세요. 그만. 내가 낭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이 일을 선택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짐을 누가 지려고 해요? 우리는? 내가 지려고 합니다. 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려고 하지 마. 왜 당신만이 그 모든 세상의 짐을 짊어지려고 하는 겁니까? 나는 나의 일에 집중하시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일에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냥 가진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갖다 버리고 제발 다 멈추세요. 그냥 좀 하세요. 그냥 좀 낭독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때? 맞죠? 너 스스로, 당신 스스로 놀랄 정도로 넌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아니야, 나 못해. 절대 못해.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어? 그 순간 나의 잠재의식의 뇌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내가 김밥 먹고 한번 토했어. 그럼 나 절대 김밥 안 먹을 거야. 내 머릿속에 그게 박혀 있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놀랄 정도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가 트럭에 박혀 있어요. 트럭 밑에 깔려 있어요. 그 트럭 못 들잖아요. 근데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굳은 엄마,
그 엄마의 강인한 힘이 트럭을 들어 올렸다는 소리를 우리 들었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너의 능력을 믿어야 해요. 당신의 능력을 믿고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발칙한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돈은 한 푼 안 들이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하시면 되겠죠. 그게 바로 내 책상에 있는 책을 집어서 소리 내서 책을 읽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책 읽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낭독이 어려우면 묵독이라도 하셔야죠. 묵독도 안 하고 낭독도 안 하고 내가 성공할 수가 없죠.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핑계를 대는데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역발상을 하죠. 카톡에서 공유하다가 텔레그램으로 왔어요. 편리한 카톡을 놔두고 왜 텔레그램으로 가느냐? 왜 텔레그램으로 이동을 할까요, 사람들이? 역발상을 하셔야겠죠. 두 번째, 외모보다 목소리가 대세예요. 자, 우리 얼굴 한번 만져보세요. 내 얼굴 가꾸기 위해서 10대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내 얼굴에 무엇을 해줘요? 꾸며주죠. 엄마, 아빠가 막 로션도 발라주고 예쁘게 눈꺼풀도 까고 코도 세우고 얼굴에 스크래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나의 목소리, 다른 사람에게 들리는 나의 목소리는 어때요?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깨부시기 바랍니다. 나의 목소리 때문에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듣기에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외모만 가꾸지 말고 무엇을 가꿔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목소리. 나의 목소리는 얼굴과 함께 같이 늙는 거예요. 제가 50대인데 제 목소리도 늙잖아요. 내 목소리에 늙지 않고 젊게 유지하려면 내 목소리를 자꾸 탄력성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얼굴만 잡아 당기지 말고 나의 목소리를 좀 가꾸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로 돈을 벌 수가 있죠. 저는 이프랜드에서 매주 월요일 밤 6시에 이프루언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 소모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왕관이 씌워져 있잖아요. 이프랜드 제가 공유를 많이 해요. 모집을 할 때. 근데 사람들이 안 하죠. 여기서 소수의 금액을 주는데요. 제가 1시간 강의하러 주민센터나 문화센터 가는 것보다 2배로 많이 줘요. 근데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아, 그거 얼마나 되겠어? 내가 요양일을 하든 커피숍 가서 알바를 하든 10,000원 정도밖에 안 주잖아요. 집에 편하게 앉아서 나의 목소리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하면 이렇게 작은 수익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시잖아요. 왜 안 할까요? 내 목소리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네. 낮게 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제가 포스터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이 브랜드에서 포스터를 만들어줘요. 신청을 하면. 아름답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저는 아바타만 보내주면은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서 줘요. 좋지 않아요? 자, 보이는 라디오 제가 썬백쇼 녹화를 하는데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를 주시면 되고 2명의 MC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이는 라디오긴 한데 얼굴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목소리로 하는 거거든요. 요즘에 뭐가 많이 뜨고 있어요? 네이버 오디오 클립, 클로, 유튜브, 네이버 TV, 팟빵, 이 외에도 밀리의 서재도 있고요. 많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많잖아요.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수익화할 수 있는 채널이 많은데 수익화라 하지 않죠. 왜요? 바쁘다는 이유로. 내 목소리 단련보다 바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제일 먼저 외모를 보겠죠. 외모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지금 선생님들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나의 외모가 지금 목소리로 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 낭독하면 자신감이 생길까? 자신감은 당신의 목소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나의 목소리에 힘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원래부터 이렇게 힘 있는 목소리였을까요? 답변하기 적당한 말을. 저 보세요. 낭독을 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이 그림을 보세요. 왼쪽 그림 심각하죠.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얼굴이. 여러분 보시기에 믿어지세요? 오른쪽 오늘 아침에 찍은 거예요. 새벽 독서 모임 하다가. 얼굴이 이렇게 변했어요. 얼굴 형태가. 이거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낭독을 하고 미술 셀카를 찍고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얼굴이 예쁘게 변해가는 거예요. 자, 낭독 경험을 한 효과 한번 어느 분이 읽어줄까요? 윤희 대표님 마이크 켜고 계시네요. 한번 읽어주세요. 네, 우렁차다. 까랑까랑 목소리로 나의 목젖을 흔든다. 가, 갸, 거, 겨. 내가 낭독을 시작한 것은 어눌한 발음과 책을 읽으면 너무 많이 틀린 글씨로 되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 낭독한 것 탁월한 선택이었다. 낭독은 나를 세웠다. 낭독은 나의 가슴이 꽉 차도록 뜨거운 가슴이 되게 한다. 100세 목숨이 있는 때까지 낭독은 지속된다. 아자아자 화이팅! 아자아자 파이팅! 네. 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시일간 카페에 가면 낭독 독서 모임 후기 카테고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낭독 경험 효과 첫째, 낭독하기 전에는 제 목소리가 너무 어색하고 낭독 시작하는 사람의 공통점, 목소리가 너무 어색하다, 내 목소리가 싫다. 네, 낭독을 한 후에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목소리를 사랑하게 됩니다. 둘째, 2021년 5월 27일 시작해서 점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김영숙 대표님을 만나 낭독을 하면서 기억력과 이해력이 좋아졌고 통찰력 있는 깊은 독서를 할 수 있었다. 독서가 안 되시는 분은요, 소리내서 책을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집단의 모임에 들어가서 똑같은 책과 똑같은 문장을 읽더라도 서로의 느끼는 교감이 틀려요. 그 교감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2022년 3월 3일 KBS 정보 주는 라디오 한 줄의 코너에 저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전파되는 멋진 경험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 기회가 온다는 말을 실감하였습니다. 네, 여기 전주방송국이죠. 저도 여기에 한 줄 독서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왜 묵독이 아닌 낭독인가입니다. 말 잘하는 아나운서들도요, 녹화를 들어가기 전에 책을 읽어요. 책을 들고 입 푸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녹화를 들어가는 거예요. 잘하는 아나운서들도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써요? 우리는 필히 해야 되겠죠. 낭독의 힘, 제가 동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낭독반, 초급반 참여하면 보여드려요. 낭독의 효과, 시각, 청각, 입운동 뿐만 아니라 눈운동, 오감을 자극해주죠. 책을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함께 읽는 것이 더 기억에 잘 남는다. 중요한 것을 더 잘 인식하고 실천한 것에 대한 항목을 더 명쾌히 정할 수 있어서 좋다. 일요일 낭독 모임이 좋다. 부자들의 생각법대로 생각하는데 한 발 더 근접해 가는 듯하다. 일요일 낭독 독서 모임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10시일간 카페에 가면 후기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와시마 류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죠. 낭독할 때 뇌의 20~30%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금 뇌 사진이 4개가 나와져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 뇌가 지금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이 노른자 부위가 뇌의 활성화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 사람의 뇌는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아주 전두엽이 조금 활성화가 되어져 있죠. 단순한 게임을 할 때 이 아래에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아래의 뇌는 묵독을 하는 뇌예요. 오른쪽 뇌는 낭독을 하는 뇌예요. 낭독을 할 때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 뇌의 20, 30%가 활발하게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인지가 걱정되시는 분, 건망증이 심하신 분, 우리 부모님, 그리고 우리가 40대가 넘어가면서 뇌가 쇠퇴하잖아요. 낭독을 하셔야겠죠.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해서요. 소리내서 책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요, 오디오 시대예요. 이 오디오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죠. 메타버스, 가상공간, 이프랜드, 제페토, 넷플릭스에서 무엇으로만 사용해요? 나의 목소리 하나만 사용해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스스로 관리를 하셔야 돼요. 관리를 안 하면 그냥 목소리도 함께 늙어가는 거죠. 성형수술에서 얼굴은 예쁜데 목소리는 어때요? 목소리는 할머니 목소리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낭독을 하면은요, 게임을 할 때의 뇌 보세요. 우리가 아이들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이유, 게임을 할 때의 뇌와 독서가의 뇌를 비교해 놨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우리 3살, 뭐 2살, 1살 되면은 부모님들이 식당에 가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핸드폰 틀어놔요. 핸드폰 보고 있으면 조용하니까. 아이의 뇌를 망치는 거예요. 우리 아이 창의력을 닫아주는 거예요. 누가? 젊은 부모가 닫아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낭독이 좋은 점, 목소리가 좋아진다. 마음이 치유된다. 자신감이 생긴다. 듣기와 읽기, 실력이 향상된다. 독해력, 발음이 정확해진다. 제 발음도 정확하게 들리나요? 저는 여기서 낭독해서 좋은 게 목소리도 좋아지지만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요. 낭독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고요. 나의 슬프고 외롭고 힘들었던 날들이 낭독을 통해서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만났던 분들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은쟁반에 목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다. 목소리가 어쩜 그렇게 좋으냐. 그런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뭐? 내 목소리가 뭐가 좋아? 나 정말 듣기 싫은데. 그것은 자신만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제 목소리가 좋다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나 얼굴도 이상하고 내 목소리도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목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요. 5번째, 낭독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행복으로 가고 싶죠. 그 지름길이 바로 낭독에 있어요. 우리가 책을 보는 순간 우리보다 몇십 년, 몇백 년 앞서서 책을 써놓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녹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고생하지 않고 그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책을 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어요. 책을 봄으로 인해서 지름길로 갈 수 있는데 뺑 돌아가는 거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서울, 부산 곧장 가면 되는데 모르니까 가는 길을 몰라서 서울에서 강원도로에서 부산을 가는 거죠. 낭독으로 행복한 세상. 낭독하기 전에 말이 느렸다. 웅얼거리는 발음, 소리가 작았고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이분이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말이 엄청 느렸어요. 제가 서울에 왔을 때 서울에서 만난 친구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형수가 말이 왜 이렇게 느려? 아버지 돌 굴러 가요. 답답해. 너 만나면 이렇게 말이 느려 좀 빨리 좀 해. 이러는 거예요. 그때까지 제 목소리가 느린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센터에 가서 그 센터에 갔는데 그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영숙 강사는 이렇게 말이 웅얼웅얼 끝에 마무리를 못해? 이러는 거예요. 소리도 작고 개미 소리처럼 자신감이 없으니까요. 이분처럼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낭독을 하고 나니까 발음도 정확해졌고 발음 연습을 통해서 정확해졌고 한 3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소리도 커졌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리고 호흡도 복식호흡으로 인해서 코로나 때 힘들었잖아요. 근데 저는 복식호흡을 통해서 폐에 있는 걸 꾸준히 내보냈어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고 숨쉬기 곤란하잖아요. 우리 부모님 혀 굳으면 안 되겠죠. 아이오에오 소리를 내게끔 해주셔야 돼요. 아이오에오. 그리고 복식호흡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책을 안 읽더라도. 왜? 내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나이 들수록 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폐도 늙어가죠. 호흡하기가 힘들어요. 가래가 끓죠. 말도 어눌해져요. 될 수 있으면 크나큰 글씨의 책을 갖다 주고 소리내서 읽게끔 만들어주면 부모님의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우리의 건강 지키기 위해서 소리내서 책을 읽어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미소는 행복을 부른다. 제가 찾을 수 있는 사진은 찾았는데, 네. 지금 예쁜 미소 올리죠. 우리 황주영 여기 대표님이 이 문구를 써놨는데, 와우. 이 문구가 딱 꽂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여기다 만들어서 올렸는데 책 낭독은 내게 평생 생명보험이다. 여러분 생명보험 돈 주고 막 몇십만 원 내고 들잖아요. 적게는 몇만 원. 그런데 낭독을 한다는 것은 생명보험을 들어놓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호흡하고 말하고 귀로 듣고 낭독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거. 볼 수 있다는 거, 감정을 느낀다는 거, 이 감정을 통해서 내 몸에 억눌렸던 것들, 내 몸에 가득 어렸을 때부터 쌓여있던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다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이 몸에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도 보세요. 처음에 이것은 좀 진한 얼굴이에요. 조금 낭독하고 나서 진한 얼굴인데 이랬던 얼굴이 이렇게 변한 거죠. 얼마나 예뻐요. 책은 우리에게 크나큰 선물을 줍니다. 자, 매주 일요일 아침 6시에 낭독 모임을 해요. 저 이 사진 좀 한참 작년 사진인가 모르겠지만 지금 비하면 네, 어색하기도 하지만 네, 예쁘죠. 낭독하는 사람들 네, 행복합니다. 이거 사진은 낭독 자격증 취득하고서 학사 못 쓰고 찍은 거고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책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마이크 켜신 분이 누굴까요? 마이크 하나 켜주시죠. 희진 대표님이 켜고 계시네요. 네, 희진 대표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낭독을 통해 꿈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낭독으로 부자가 됩니다. 우리는 낭독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에 선구자로 활동합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자아자. 아자아자. 네, 김윤희 대표님 여기 계셨는데 네, 김윤희 대표님이 쓰신 거죠. 낭독을 통해서 꿈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낭독으로 부자가 되시고요. 낭독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리 후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나라 없는 백성 힘들어요. 어려워요. 우리도 선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나라에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보다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 네. 후손들도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낭독 독서 모임 우리 성우님들 덕분에 제가 책을 출간 계약을 했어요. 여기 보면
자격증, 낭독 지도사 자격증을 들고 계시는데 이분 때문에 제가 낭독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낭독을 시작하면서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을까 말까 했던 제가 저 책이 막 쌓이고 있어요. 읽지는 않더라도 책이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낭독 독서 모임 하면서 오늘도 8권의 책이 왔어요. 낭독을 하면서 책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제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고요.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저와 함께 낭독 독서 모임을 하고 계신 분들 때문에 제가 책 출간 계약을 했어요. 인쇄도 100만 원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초보 작가한테 누가 이렇게 100만 원 인쇄 계약을 하겠어요. 최소한 1000만 원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책 나오면 좀 써주세요. 주문해 주세요. 자,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아 대표님. 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을 조심하라. 운명이 된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아자아자. 아자아자. 금방 따라하셨네. 마가라 대처님 좋아요. 아자아자 파이팅! 이것까지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내가 낭독을 해서 난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나의 버릇을, 나의 습관을 고치고 나의 성격을 고치고 나의 행동을 고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 하시는 분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요. 왜? 성공한 사람들의 책의 공통점을 보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뭐 되겠어? 이렇게 하는 순간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제가 매일 아침 외치는 긍정학원문에다가 오늘도 빛나는 나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니까 매일 빛이 나요. 그래서 너무 좀 바빠요. 사실 사람들이 전화를 안 할까 봐 저는 한가하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바빠요. 왜? 빛나는 나의 하루 때문에 저를 가만 안 놔두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빛이 나게 지금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자,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우리는 모두 낭독맨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는 모두 모두 낭독맨. 낭독맨. 모두 함께 성공합시다. 합시다. 네. 부강한 나라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부강한 나라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낭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부강한 나라, 내가 잘 사는 나라 되기 전에 누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다 행복해져요. 책을 통해서 소리내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건강해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디지털 스마트 기기, 유튜브, 블로그, 카톡 사용법, 디지털 튜터예요. 디지털을 가르치고 있고 낭독 튜터입니다. 디지털과 낭독을 가르치고 있고 자격증반을 운영하고 있어요. 자격증을 함부로 남발하지는 않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 시험을 거쳐서 합격한 사람만 줘요. 설레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희진 대표님 자격증 따는 거 어땠어요?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네, 처음으로 PPT도 만들어서 발표도 했는데 못한다고 하셨는데 잘하셨어요. 1호로 받으신 분도 PPT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밤을 새서 막 몇 날 며칠 걸려서 그분이 발표를 하셨어요. 저보고 만들어 달래. 근데 제가 바빠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했는데 못 만들어 줬어요. 결국은 본인이 하더라고요.
낭디꾼 낭독회를 합니다. 언제 하냐면요. 추석 세고 9월 17일 날 토요일 날 10시에 해요. 여러분이 낭독회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랑 미디어 센터에서 하는데요. 분위기 좋고요. 무대가 아주 끝내줘요. 내가 연예인처럼 앞에 서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외우지 말고 이렇게 보고하면 돼요.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김윤혜 작가님도 오셔서 사인회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필히 보셔가지고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된다. 선착순 선착순 신청하시는 분 선착순 30분께만 네, 선물을 드립니다. 김윤희 작가님 친필 사인 오시는 분만 드려요. 자, 낭독으로 꽃피는 아름다운 세상 낭디꿈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3기 우리 1기가 지금 1기생들 지금 안 보이는데 지금 2기 우리 김윤희 작가님하고 김희진 대표님 네, 수료 자격증 취득하셨고요. 낭독은 나를 성찰하기에 가장 좋은 친구예요. 우리가 낭독 독서 모임도 하고 문화센터도 가고 복지관도 가고 갈 곳은 많아요. 여러분이 9월 24일 날 초급반 개강하니까 그때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130회예요. 모바일 프로필 명함 만들기 퍼블링을 합니다. 디지털 튜터, 스마트폰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이경희 강사님이 하시고요. 저는 외부 강사님을 많이 세워드렸는데 그것보다는 저한테 낭독을 배우고 디지털을 배우고 하신 분들을 세워드리려고 해요. 이분들이 저한테 돈을 줬으니까 저도 이분들이 돈을 벌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하시면은 이렇게 세워드릴 거예요. 우리 김희진 대표님도 지난번에 강의 못해 막 하셨는데 지난주에 너무 잘하셨어요. 처음으로 하셨죠. 그죠? 여기가 제가 처음에 10실1강을 한 목적이 뭐냐면 강의하는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한 거예요. 초보 강사든 전문 강사든 연합을 해서 그래서 10실1강이 만들어졌고 또 오프라인 때 가장 먼저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자아자 파이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아자아자 파이팅. 좋아요. 우리는 할 수 우리는 있어요. 할수 우리에게는 있어요.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꿈과 희망과 목표 낭독을 통해서 이루어 갔으면 좋겠고요. 저한테 낭독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낭독 초급반에서 목소리를 트레이닝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상태를 낭독을 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목소리 트레이닝을 받고 싶으신 분은 스피치 학원에 가시던지 목소리 잘하시는 분한테 가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때만 목소리가 좋아지긴 하는데 다시 꾸준함이 없으면 안 돼요.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